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당신의 발견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습니다. 저희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입니다. 기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위트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이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자, 저는요. 줄리정입니다. 줄리정님 반갑습니다. 뭔가 자라고 하는 데서 벌써 알겠어요. 무엇을 가르치시는 분 같아요. 얘들아 여길 보렴 이런 뜻이죠. 집중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네. 네. 하시는 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요. 포항에서 영어 독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 국민이 원하는 영어를 하시는 부러운 분이네요. 포항에서 그 영어로 하는 독서 학원, 그러면 일반적인 영어 학원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어떤 건가요? 일반적인 영어 학원이라 그러면 네. 보통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데리고 네. 입시를 가르치거나 어학을 가르치죠. 그쵸. 그런데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영미 원서를 읽는 학원이에요.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을? 정말 특별한데요? 특별할까요? 네. 원서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사실 읽고 싶어도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선택해서 하게 되셨어요? 애초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제가 영어 교육은 올해로 23년 차예요. 와. 10대부터 시작하셨군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설마. 거예요? 제 나이가 네. 네. 일단은 23년째 하고 있게 된 이유는 네. 첫 번째 그 학생은 제 중학교 그 학교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인 제 모교의 이제 학교 후배를 가르치게 된 일부터였는데 그 첫 학생이 이제 필요한 학교 공부 네. 이제 도와주는 일, 그때는 영어와 수학을 같이 가르쳤었던 일을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게 좀 적성에 맞았어요. 잘 네. 가르치셨구나. 그게 또 재능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내가 공부하는 거랑 타인을 가르치는 거랑 이게 상당히 다른데 타인을 가르치는 게 사실 조금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가 되셨구나. 가르치는 것도 적성에 맞았고 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시작해서 23년을 했잖아요. 네. 네. 23년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 중이라서요. 대답해야 끝이 날 것 같아요. 딴 길로 가서 30%로 가도 되는데 그래요? 제 질문은 그거였죠. 네네. 어떻게 그 원서를 읽는 네네. 그 지금 그런 걸 시작하게 네네네. 되셨나.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 얘기는 또 다시 할게요. 네. 정리한 습관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수능 강사를 한 23년을 했단 말이죠. 이게 그때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입시를 가르치는 일을 이 정도 하다 보니까 수능 강사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있어요. 오. 내가 결국- 너무 잘 가르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생이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책을 안 읽으니 문해력이 없어서 수능 영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가 딸리는 이유였군요. 게 아니라. 국어가 딸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교육 철학과 관련이 있는데 국어는 국어책으로 읽는다 쳐도 네. 영어는 그럼 영어 공부를 따로 계속 하던 대로 문법 공부하고 해석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학원은 다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원서를 다룰 줄 알면 네. 그게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오. 근데 결혼도 하셨어요? 그럼요. 애도 있어. 애가 6학년이고 로스로 결혼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지금 네. 중학교 1학년이 코앞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영어를 가르치는데 나는 꼭 그러면 그 영어를 언어로 접근을 해서 이제 책을 읽혀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원서 영어 학원을 열게 되었어요. 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그 로드맵을 만들어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니까, 책을 영어로 읽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드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영어 원서를 읽는 거를 하신 지도 벌써 6년. 네, 6년째예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팝송 잉글리시를 외워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좋죠. 그거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네. 그게 어떤 노출이든 영어가 몇 개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쵸. 그게 팝송이든 그것이 뭐 영화든 요즘 같으면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맞아. 영상이든 네. 그게 어떤 면에서 책이라면 책에도 음원이 따라 나오잖아요. 따라 나오면 그것을 이제 듣고 읽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영어를 매개로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영어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맞아요. 좋아하는 콘텐츠를 하나 뭔가 딱 내가 선택하고 그걸 꾸준히 하면 되는데 그중에 영어 원서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노래 가사 같은 경우에 사실 문법 같은 거 파괴된 것도 되게 많은데 원서는 문해력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까지 느니까 확실히 좀 더 좋은 점들이 많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문체고 문장 구조고 단어며 그런데 그게 이제 습득이 돼서 몸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이런 단어를 썼었어. 그게 이런 발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녹아 들어간 거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게 돼요. 어느 순간 알게 되냐면 중학교 이제 아이들이 지금 막 시험 대비를 하느라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네, 어쨌든 어제 오늘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때쯤 되면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이미 벌써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공부로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가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습득했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전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2023년 수능 모의고사를 이제 학원에서 같이 보게 됐어요. 중3이? 중3이.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입시 학원에도 있었고 대형 학원에 수지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수능 강사도 10년 넘게 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제가 고등학생을 데리고도 쉽사리 볼 수 없는 점수를 여기서는 많이 만납니다. 네, 중학교 1, 2, 3학년 딱히 중 1, 2, 3이 아니라 예비 중 1, 2, 3에 저희가 이제 수능 모의고사 고1 걸 보면 1, 2등급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저희가 20명 가까이 20명 남짓을 봤다 그러면 한두 명 빼고는 다 1, 2등급이 나오는 정도였어요. 그걸 그래서 매년 점검하다 보면 네. 이렇게 자기들도 놀라요. 그렇겠어요. 뭐지? 이렇게. 네, 1, 2등급 네. 그러니까 못 받아도 3등급이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능 강사를 오래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전국의 퍼센티지를 이쪽으로 가면 제가 또 공부법 얘기 나오고 공부법은 네, 다음에 또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 번 해야겠어요. 네. 저희가 분석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원서 읽기에서 도움을 이 정도 받았다면 나는 그래 맞았어 하는 생각 들면서 확신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드러나니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휙 과거로 돌아가서 네. 처음에 줄리정 어디서 선생님이 아니, 너무 앞으로 간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어디서 태어나셨어야 했는데 줄리정 선생님이 처음에 나는 영어를 하고 싶어라는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영어를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네. 저도 모르게 뭘 하고 있었냐면 네. 우리는 특히 저는 이제 경북 영천 출신이에요. 이제 거기서 나고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근데 그 환경이 어떠냐면 이제 그냥 소도시 김포 같은 느낌이랄까. 네. 딱 느낌 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육열도 그다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학원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학원을 초중고 통틀어서 제가 통틀어서 다녔던 적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 한 달밖에 없어요.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뭐를 했느냐면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팝송을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그걸 발음 이제 달라. 멋져.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네, 아주 좋아요. 계속 그렇게 좋아가지고. 해주세요. 네. 귀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그걸 이제 한글로 음을 따서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열심히 굴려보는 겁니다. 비슷한지 안 한지. 들리는 대로 비슷한지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연습을 계속 해서 뭐 이렇게 한 곡 한 곡씩 이렇게 외웠죠. 그때가 몇 학년 중학생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와, 일찍부터 그러셨구나. 그때쯤이었어요. 1학년 때 88 호돌이가 이제 유명했었죠. 할머니 이렇게 그 옛날 네. 어떡할 거야. 그 연식이 나오잖아.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네. 그랬구나. 그러면서 국제적인 걸 눈을 뜨셨구나. 네, 그때부터 제가 뭘 좋아했냐면 영어가 아니었어요. 최초는 영어가 아니었고 네. 그 이제 해외에 좀 눈이 갔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만화책이었어요. 그게 뭐 제목은 정확히 안 떠오르지만 뭐 호돌이 세계를 가다 뭐 같은 그런 이제 이름의 전집이었어요. 만화책이었죠. 근데 그런 책을 그 전집을 가진 친구 집에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그 책만 읽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읽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정작 그 친구는 안 읽는데. 네, 그 친구는 이제 제가 그 친구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집에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안 읽더라고요. 네, 자기들은 관심 없었어요. 네. 그냥 제가 다 읽고 네. 그러고 이제 세계 지도를 들여다봤죠. 이런 곳 저런 곳.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가서 살고 싶고 거기 가서 일하고 싶고 그러려면은 영어를 잘하면 좋겠다. 뭐 그랬던 막연한 꿈 같은 게 있었어요. 목적이 벌써 있었네. 딱 초등학생 때. 멋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팝송으로 영어 읽기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무던히 뭔가를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중학교 드는데요. 때. 네. 중학교에 갔어요. 중학교에 갔는데 공부는 잘했어요. 일단은 그 작은 그 시골 학교였거든요. 몇 명 안 되니까. 네. 몇 명 안 됐어서. 아이, 겸손하셔. 네. 네. 그래서 그때 전교 1등을 했어요. 첫 시험에서.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에서. 주목이 빡 됐겠는데요? 그랬었죠. 네. 뭐 그때는 1등하면 전액장학금을 주고 뭐 그랬던. 뭐 작은 마음에 공부하는 게 재밌으니까. 네. 그러니까 알아가는 재미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맞았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영어를 이제 어떻게 공부했겠어요? 네. 그냥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문법 공부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문법 공부하고 친구들한테 열심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셨구나. 이게 제일 재미있어 했던 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쪽집게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요약해서 이거 나온다. 이것만 해라. 벌써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10대 분위기 연수도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잘 안 가르칠 수가 있나 그때부터 해온 건데 노하우가 그러네요. 근데 이거 정말 공감하는 게 내가 가르쳐주면 사실 내가 제일 이득이잖아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라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경쟁하느라 그걸 가리고 안 가르쳐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경쟁만 생각하고. 네, 선생님 진짜 탁월하셨네요. 그때부터. 본인이 제일 이득인데. 이거 진짜입니다. 맞아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혼자 잘 해보겠다고 해도 말 안 하고 꿍하고 있는 동안 그거 이제 정리가 덜 될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잘 점수를 받고 맞아. 그리고 듣고 있는 애는 걔 중에 알아듣는 애 있고 못 알아듣는 애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르치는 능력도 이제 뭐 이렇게 처음부터 쌓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지식이 먼저 쌓여요. 지식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갖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동생이라도 한번 가르쳐봐라. 뭐 엄마라도 가르쳐봐라. 맞아, 그런 맞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쭉 하시다가 유학을 가야겠다 하고 영천을 떠난 게 언제세요?
일단은 또 네.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띄엄띄엄 호주로 갔다가 뭐 뉴질랜드에 갔다가 네, 갔었어요. 그럼 대학생 때요? 네, 대학생 때. 학교를 한국에서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에 대한 욕구가 있으셨고 그것 때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일단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역사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역사 전공을 하신 이유도 잠깐 소개해 이유 주시면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네. 해주신대잖아요. 네. 네, 대학을 들어갔어요. 자, 대학에 들어갔는데 해외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뭘까? 나는 엄청 나대고 나는 엄청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사귀는 일을 좋아해요. 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건 더 좋아해요. 그래서 관광 가이드를 하면 좋겠다.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역사를 설명하는 일을 하면 좋겠네. 그래서 이제 사학과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학과를 하면서 이게 복수 전공으로 이제 호텔 경영, 관광 경영 이쪽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됐죠. 야,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네. 그거를 다 채우면서 하셨네요. 아직도 그 꿈은 꺾지 않으신 거죠? 아니요, 꺾었어요. 진짜? 그쪽보다 교육 쪽이 더 좋아요. 재밌으셔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됐건 남아 있어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난 호주도 가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워킹홀리데이가 아니라 교환학생 형식으로 가신 건가요? 자, 일단 호주는요. 네. 대학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영어 그 학원에 네. 그러니까 3월부터 가서 이제 계속해서 회화 공부며 뭐 토익 공부며 이런 걸 하러 쭉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쉰 적이 없죠. 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3월부터 다녔던 그 어학원에 그 기초회화 선생님께서 그 뭐 해외에 호주에 3개월 정도 무료로 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대요. 무료라. 그래서 진짜 무료는 무료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호주 3달 살기 정도 하는 뭐 그런 괜찮다.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뭘 했냐면 거기 가서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근교 여행 뭐 시드니나 아니면 이제 캔베라 그리고 이제 그 멜번 근교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살고 그랬었었죠. 네. 1학년 때 3학년 때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고 네 그리고 그 2년으로 아마 3학년 때 갔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여삐 보셨구나. 친하게 지냈어요. 네. 어디 가면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나대요. 너 열심히 하면 눈에 띄어요. 맞아요. 열심히 하면 눈에 딱 띌 수밖에 없죠. 그건 진짜 나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거였을 것 같아. 네, 혼자 제일 앞에 앉아서 눈 반짝거리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학생이 그러면 좀 쳐다보게 돼요. 그렇죠. 뉴질랜드는요? 뉴질랜드는 한 해 후, 그러니까 4학년 때 1년을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어학연수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크라이스트처치로 갔어요.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에 그 6개월과 그리고 호주는 멜번에 있었는데 그 멜번에 가서 3개월을 이렇게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리고 예약해두고 갔죠. 그러면 뉴질랜드는 1년 후에 또 4학년 때 또 가신 거고. 네, 4학년 때 그때 이제 휴학을 하고 뉴질랜드와 호주를 엮어서 둘 다? 네, 1년을 계획했는데 어학원은 말하자면 9개월 그리고 3개월은 여행 다닐 계획으로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러면은 뉴질랜드와 호주를 엮어서 좀 지내다 와야겠다. 그러고 갔죠.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가기 전 공부했던 게 거의 다 이제 공부가 다 이제 된 거고 가서는 그냥 열심히 연습, 프랙티스, 실생활 프랙티스를 그걸 한 것 같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가서는 이제 뭐 회화는 거의 이제 막바지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토플 공부에 기초 공사 좀 했고 그리고는 이제 6개월에 그걸 끝내고 이제 호주에 갔을 때는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오라고 했죠. 돌아갔어요. 아이고 맞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또 그쵸 사랑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돌아갔어요. 네. 그 질문. 네. 호주 영어, 뉴질랜드 영어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부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영어가 다 다르지 않나요? 다릅니다. 그렇죠. 네, 괜찮으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안 괜찮았었어요. 사실은. 재밌었는데 안 괜찮았다. 네네네. 가장 어려웠던 건, 네, 호주, 뉴질랜드 쪽에 이 모음 처리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요. 굿다이? 굿다이가 뭐야? 굿데이. 굿다이 맞아. 굿다이. 썬다이 먼다이.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리고 뉴질랜드에 제가 홈스테이에 있었는데, 홈스테이에 거기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잖아요. 근데 키 차이 얼마 안 나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저를 아주 좀 질투를 했었어요. 나한테 갑자기 언니가 생겼는데, 얘가 자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나? 뭐 그런 느낌. 어쨌든 걔가 늘 저한테, 이그스? 너 달걀 먹겠냐 이거죠. 이그스? 에그가 발음이. 네. 진짜 다르다. 네, 모르는 거예요. 전 이그스? 독수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던 기억.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렇게 간파해서 그래 이런 얘기야 될 때 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학원에서 공부는 미국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는데 실생활에서의 그 호주, 뉴질랜드의 발음은 적응 안 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오. 그리고 그 이후에 유학을 네네, 그렇죠. 미국으로 가셨던 거고. 그렇죠. 그때는 전공이 또 다르셨던 거고. 그렇죠.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사람의 어떤 욕구가 생길 때는 그거를 이렇게 밀어준 어떤 인생의 사건이나 뭐가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간절하게 외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는지. 그 질문이 오니까 갑자기 울컥해지는 게 있어요. 네. 우셔도 됩니다. 잠깐 쉬어도 돼요, 우리. 진짜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이렇게 제목이 나를 찾는 여행. 네. 책을 쓰기 전에 뭐 이렇게 저를 돌아보는 계기도 있었고, 이렇게 너무 이성을 향해 막 달려가다가 네. 감성을 놓쳤다. 난 지금 나를 놓쳤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제가 그 해외에 가게 된 그 시점부터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남동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없죠. 네? 무슨, 그게 이제 저희 집안에, 이렇게, 말하자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만했어요, 제가.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는 저희 집에 장녀고, 네. 그리고, 저희 집안 사람들이 사촌, 육촌 할 것 없이 공부는 좀 잘했어요. 그래서 경북 영천에서 플랜카드가 붙었다면 저희 집 사람들이었어요. 뭐 이제 서울대, 뭐 이제 연대, 고대, 뭐 당연히 스카이는 당연하고, 그리고 뭐 내노라 하는 그런 이제 직업군에 계시죠 지금도. 취직도 그렇게 네, 취업이나 잘 되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당연하게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집안인 줄 알고, 네. 이게 뭐 누가 기대를 하거나 푸시를 한 적은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저도 굉장히 지금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원망을 많이 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의 직업이 한 3개쯤 되셨어요. 네, 이렇게 경제적으로. 열심히 사셨구나. 네. 풍요랐죠. 그때까지 피크를 쳤었어요. 그러니까 IMF 직전까지.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모든 사업체가 다 잘 되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제가 느껴진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정도부터였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고 이제 제가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됐어요. 제 여동생이랑 같이. 할머니가 벌써 이제 그 연세가 그때가 70대 가까이 되셨고, 그때쯤이었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저희는 IMF 직전에 거의 파산했어요. 그래서 집도 없고 차업체도 없고 빚은 어마어마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대학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주저앉았을 때 뭐 당장 제가 뭐 통조림 800원짜리 하나도 못 사 먹을 지경인데 네. 당연히 교복 안에 입을 블라우스 하나 못 사는데 문제집은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원은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수능 공부를 아예 접었어요. 수능 100%로 대학을 가는 정시 입시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뭐 학교에서 하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아니라 교과서만 공부해서 그냥 그때 당시 고3 때 성적이 한 250명 중에 15등 안팎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공부는 영어, 일본어 정도였고 그 일본어는 뭐 시대회, 도대회도 늘 나갈 정도로 늘 1등을 했어요. 오. 그랬었으니까 지금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럼요. 고3 담임 선생님이 너네 집 돈 많으니까 한 1,000만 원 주면 너 외대 정도 보내줄 수 있대요. 특차 카드가 있대요. 그게 수시입니다. 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 그러니까 3학년 그 주임 선생님이셨고 아무도 특차를 쓰지 않은 채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갖다 드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집이 어렵다는 걸 모르셨죠. 학교에서는 모르셨구나. 자존심이 셌어요. 끝까지 숨겼어요. 그랬고 저희 집에 다녀가셨거든요. 뭐 이렇게 뭐 저희는 큰 낚시터와 뭐 식당도 운영하며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는 경주에 큰 호텔도 지으시며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까지 하셨어요. 엔잡 넣으셨죠. 그러니까 학교에선 당연히 그것만 알고 계시고 IMF 때 상황은 전혀 모르셨던 모르죠. 거군요. 그러니까 1,000만 원쯤은 우수니까 가지고 오라는 거죠. 집으로 전화도 왔어요. 그랬는데 그걸 갖다 주지 않았으니 특차 카드는 버렸죠. 그리고 저는 알아서 대학을 그냥 뭐 수시 못 쓰니까 지금으로 수시라고 말하는 그때 당시 특차를 못 쓰니까 네 저는 정시로 그냥 아무 대학을 갔어요. 외국어 대학을 좋아했죠. 한국 외대 뭐 정도 가고 싶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그 전공이었죠. 차선책이었어요. B플랜. 네. 동생 얘기도 잠깐 하셨고 그 동생은 유학을 가게 된 계기? 네. 네. 자, 동생. 동생은 제가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동생이 ADHD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 그래요. 엄마 아빠가 정신이 없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힘들면 이렇게 가정이 조금 이렇게 그쵸. 정신이 없죠 아무래도. 네. 동생이 막내 동생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해서 대학 3학년 아니요 2학년 봄에 제가 대학 2학년 5월 1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정신 차리는데 제가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렇죠. 처음에는 어떨떨했고 정신이 없는 통에 저희 어머님도 힘들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긍정 마인드로 어떻게 추스리셔가지고서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건설업 하나만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재기하셨고 지금은 아주 잘 하고 계시고 네. 어느 회사의 대표님 하고 계세요. 와, 아버님 진짜 강한 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네요. 근데 그 끼가 본받을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포스가 딱 그래서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모르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네네. 그것이 이제 일단은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 공부를 잘했었잖아요. 네. 남들이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걸 신경을 엄청 썼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가면은 뭐 대학은 한 스카이 정도는 당연히 가고 뭐 그리고 당연히 제가 뭘 하면 뭐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걸 못 이루었다는 열등의식 그리고 집안이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그걸 숨기고 숨기다 다 드러난 거 거기다가 동생을 잃은 아이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선택해서
유학을 가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가신 건가요? 대학은 졸업했어요. 뉴질랜드에 갔다가 돌아와서 한 네. 학기가 남았는데 네. 이제 한 학기 동안 뭐 그 전에도 호주 갔다 와서부터 에너지가 생겼거든요. 나는 이 정도 자신감을 가져도 돼. 그리고 나는 그래도 어학 쪽에는 조금 소질이 있나 봐. 왜냐하면 해외에서 만난 아이들은 그때만 해도 IMF 시절에 그렇게 어려운데 다들 해외 나와 있는 아이들은 좀 재력이 있거나 기반이 좀 잡혀 있는 집 아이들이었고 시골에서 저처럼 그렇게 무대뽀로 맨땅에 헤딩하는 아이는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눅들지 않을 정도로의 그 어학 성적과 여러 가지가 받쳐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저 하나 믿고 대학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점을 거의 이제 만점을 다 받았죠. 그 이후 그러니까 4학년 전체 1년 동안 제 학점이 거의 다 만점 가까이였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1, 2, 3학년 것을 시를 다 잘라내는 작업을 했죠. 다시 다 재수강하면서 다. 재수강. 예,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러셨네. 1년이 그렇게 바쁠 수가. 네, 다 잘라내고 수선하고 정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유학을 갈 때 쓰였죠. 그게 학점이 꽤나 중요해요. 성실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학점을 챙겨서 그리고는 일단은 큰 유학 준비 같은 거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관문은 이제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었으니까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고 작은 학원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애들 가르쳤고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 기본적인 요즘 많이 보이는 일반적인 형태의 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하다 보니까 좀 회의가 와가지고 이 방법 맞나? 방법에 대한. 네, 이 방법 맞나? 왜냐하면 아직도 해석해? 아직도? 이런 게 있었고 그냥 무조건 외운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생각했죠. 방법을 조금 배우러 가야겠어. 그래서 이제 그 티솔이라고 그 서울역 옆에 있는 한 여대에 꽤나 유명한 프로그램. 숙명여대. 네. 거기가 항상 배우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배우러 가시는 그곳에 갔어요. 가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게 그것도 이제 성적이 좋았죠. 그래서 해외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죠. 그럼 가르치시다가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셨구나. 그러면 유학에서는 뭘 전공하신 거예요? 칫솔. 그게 그 학교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석사 과정. 있구나. 네, 수학 과정이 있죠. 네네. 그게 이제 오성식님께서 하셨던 그 같은 이제 석사 과정이시고 제가 한 12개의 이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한 군데가 그곳이었어요. 오성식님의 학교. 그리고 합격을 했는데 안 가게 된 건 나중에. 그리고 돌아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다시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시기셨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아이들과 책을 읽는 형태이셨나요? 제 일이면 그렇게 할 텐데 돌아와 보니 현실이 그게 아니었어요. 어딘가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현실에서 먹히는 건 그때만 해도 평균에 수렴되어야 돼요. 특이한 걸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일 그거 하나만 제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평균 실종이라고 하죠. 그런 시대인데 평균에 수렴되어야 하는 그때는 평균에 맞춰서 또다시 해석시키고 그리고 문법 가르치고 하는 내신 전문 학원 대형 학원이에요. 대치동에서 시작했죠. 그러셨구나. 대치동에서 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지에도 오셨다가 그리고 다시 포항 쪽으로 내려가신 건 결혼하시면서? 결혼했죠. 그렇지. 사랑의 힘은 위대하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 방법을 바꾸신. 교육 방법을 그때도 못 바꿨어요. 또 원하는 건
과학고를 가야 되는데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탭스를 가르치랍니다. 그래서 탭스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탭스를 가르치면서 보니까 포항 애들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네. 뭐 나름대로 이제 탭스는 또 다른 영역이었어요. 뭐 이것은 또 해석과 뭐 문법 학원도 다르고 시험 영어니까 그 여차여차 저는 토플도 가르쳤고요. 네. 네. 뭐 토플 스터디 장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생들 가르치고 성인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탭스도 가르치고 어학 내신 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즈니스 영어도 가르치고 다 한다였네요. 다 한다. 영어는 다 한다. 뭐 안 한 거 없다. 뭐 이런데 다 했었는데 네. 그 탭스 가르치고 하다가 그때는 부원장으로 일을 했었어요. 뭐 직함은 팀장이라지만 이제 거의 원장 일을 다 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서 이제 쉬는가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수능 강의가 시작이 됐죠. 네, 이제 뭐 그 탭스 공부를 같이 했었던 이제 과거에 진학한 아이의 형 뭐 이렇게 뭐가 조금씩 이렇게 소개가 들어왔죠. 네, 소개가 들어오고 그의 친구, 그의 친척 그렇게 해서 이제 엮여서 저희는 제철고 네. 제가 제철고에 한 10년 넘게 수능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가 되었죠. 그리고 10년 넘게 하다 보니 네. 아이는 커가고 엄마는 맨날 없고 엄마가 맨날 책만 읽고 수업 준비하고 수업 가면 안 오고 일에 빠지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그럼 아이는 누군가 돌봐주셨어요? 네, 제 남편 사랑하는 남편. 와, 이렇게 또 일을 하는 사람도 뭐가 있다니까 옆에 누가 도움의 손길이 있어. 그러셨구나. 일찍 퇴근해서 아이 봐주시고. 정말 딱 뭐 하나 필 꽂히면 쫙 달려가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아이가 눈에 밟히면서 뭔가 이렇게 전환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네. 이제 5살 될 때였을 거예요. 어렴풋이 아무튼 우리 아이 5살짜리를 두고 그러니까 제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였어요.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많이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천에서 포항으로 모셔오면서 집을 사고 팔고 그러면서 동시에 수능 강의는 거의 피크였고요. 거기다가 친구가 아팠어요. 친한 친구가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는 뇌종양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유일한 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암울했잖아요. 맞아. 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제가 한 게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편지 쓰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가요집 뒤에다가 주소를 냈어요. 그때 그 시절에 뭐 플러도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가요집이라는 게 뭐냐면 노래 가사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따라 부르고 네. 뭐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그 악보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사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시처럼 뭐 따라 부르고 했던 게 있어요. 아무튼 그 가요집 뒤에다가 주소를 냈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 지금의 인플루언서처럼 네. 전국에 퍼져가지고 매일매일 제 집에 이렇게 편지가 쌓였죠. 그래서 그 편지를 맨날 다 읽고 편지 써주고 상담해주는 일을 했죠. 멘토링 역할? 고등학교 때 네. 세상에 읽고 가만히 쓰고, 안 읽고 계셨네. 쓰고. 네. 그러니까 그냥 우울하다고 가만히 쓰는 게 아니었네요. 돌파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읽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의 첫사랑도 다시 어디선가 어떻게 저를 알고 편지가 와가지고 고3 때까지 주고받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네. 네. 그런 일을 하셨고 그러다가 그때 그 친구가 유일한 친구가 나의 사정을 다 아는 친구가 한 명이었죠. 네네. 유일했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털어놓은 적도 없어요. 근데 아는 겁니다. 그렇게 통하던 친구가 제가 정신도 없고 마음이 힘들고 해서 해외로 돌아다니고
서울에 살다가 미국 가서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결혼해서 돌아와가지고서 또 네, 가르치는 일에 뭐 이렇게 몰두하는 동안에 아이는 아팠는데 친구가 아팠는데 그걸 못 돌보고 있다가 이제야 거의 이제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 포항으로 모시고 이사한 날 전화를 받았는데 네, 삼성 서울병원에 너무 많은 호수와 함께 그렇게 누워 있는데 사진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뭘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뭘 이렇게 친구도 챙기고 옆도 좀 돌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이도 맨날 옆에서 엄마를 기다리고만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있다가 참으로 그 친구가 이제 그 다음 해 5월에 세상을 떠나고 그때 처음으로 23년 중에 제가 딱 3달 쉬었어요. 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무언가도 바뀐 건가요? 그렇죠. 아이에게 시간을 내주시고 인생에서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 뭔가 계기였네요. 그 친구가 끝까지 소중한 친구였네요. 네. 그러면서 책도 책은 그때 쓴 건 아니고 그 얘기까지 담아서 최근에 썼죠. 네, 그 얘기까지 담은 건 최근에도 뭔 일이 있었죠. 네, 최근에는 이제 학원 일을 하면서 강사분 한 분과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으셨죠. 자세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네네. 어쨌든 그 갈등 속에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뭐가 오작동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돌아봐야겠구나.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일단 감성을 돌보자. 내가 머리만 쓰고 있는 이성만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 놓고 좀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고요. 편지 쓰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잖아요. 네네네. 쓰고 싶었어요, 뭐를. 맨날 일기장에 비공개로 쓰던 걸 좀 이렇게 글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동시에 이제 요즘은 비대면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로 학원 문 닫았던 한두 달 동안에 하던 일이 이제 그 수능 강사 일을 잠시 겸해서 한 적이 있어요. 비대면으로 이제 수도권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우리 학원 아이들이 결석하거나 뭘 하면 일일이 다 보강 1대1로 했었거든요. 그거보다 좀 효율적인 걸 해보자 해서 비대면 강의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라이브 클래스라고. 그리고 클래스 이후에 강의도 하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연이 생겨가지고 뭐 보름책 쓰기라는 네, 그것을 통해서 보름 동안 제 얘기를 쓰게 된 거예요. 보름 동안 제 얘기를 그래서 쓰다 보니 다 아울러서 제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하게 됐어요. 맞아요. 쓴다는 게 참 놀라운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한테 솔직해질 수만 있다면 그 쓰는 와중에 그러면 정말 인생을 다 돌아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소중한 책을 지금 만드시고 그 책을 좀 전에 오시면서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책을 이제 저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좀 더 줄리정님을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 번 인생을 돌아보고 매듭 짓고 돌아보고 매듭 짓고 몇 번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게 조금 방향이 서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계획을 이제까지 늘 뭘 하고 한 적은 없어요. 코앞에 놓인 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해야 하는 일 8 아니면 하고 싶은 일 2. 해야 하는 일이 7 혹은 하고 싶은 일 3. 그래서 절대로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눌러놓지 않기로 했어요. 아, 미루지 미루지 말자. 찌찌뽕인데 똑같이 얘기했네. 그건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네. 미룰 게 있고 미루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특히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는 부분은 그건 미룰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누리고 더 행복해지시겠어요, 선생님. 네, 지금도 행복해요. 네. 굉장히 행복해요. 입 밖으로 내뱉은 걸 다 하고 있어요. 오. 말하면 한다. 네, 맞아요. 뭐지?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언젠가는 책 하나를 내보고 싶어. 진짜 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기 비대면에 어디 뭐 강의를 좀 해봐야겠어요. 진짜 뭔가를 개설해놓고 아직 그러니까 이제 강의가 오픈된 건 아니지만 선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 클래스 U에 줄리정의 영어로 글쓰기. 글쓰기도 힘든데 영어로야. 여러분 네. 한글로만 쓸 수 있으면 한글로도 제가 질문지 드릴게요. 괜찮다. 네. 그러면 알아서 이제 짜임도 가르쳐 드리고 영어 글에 짜임이 또 있어요. 오. 네. 짜임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영어 문장의 구조도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한 10번? 네, 한 열흘? 그 정도만 시간 내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아. 초안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또 제가 첨삭해드리죠. 오. 네, 그럼 할 수 또, 있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또 드래프트가 나오면 네. 그러면 또 첨삭을 해드려요. 코멘트와 함께. 네네. 그럼 파이널 드래프트가 나왔어요. 그럼 자기 글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글을 이제 그걸 말로 표현하면 어디 가도 그래도 자기소개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와, 그러네요. 네. 오. 쏙쏙 귀에 들어오게 설명해 주셨어요. PR도 너무 잘하셔. 이 대단한 능력이죠. 사실은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오리지널리티라고 말해도 되나? 이게 어학, 특히 영어에 대한 사랑이 뭔가 뼛속 깊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무언가 하시는 게 아닌가. 저도 영어 재밌어 해요. 제가 잘 하는 걸 못 뺐는데요. 영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지? 쪽팔리잖아. 제가 그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영어를 그냥 대충 했었어요. 어떻게든 그냥 통하고 예약하고 물건값 깎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갑자기 이제 딸아이는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딸아이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얘가 영어를 하니까 제가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더라고요. 네. 그리고 딸이 놀리거든요. 아빠 발음 갖고. 근데 이걸 제가 안 게 뭐냐면 네. 제 아버님도 그 나이 때답지 않게 해외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잘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여행 같이 갔다가 제가 알았잖아요. 아니 저 영어로 됐단 말이야? 이 느낌을 제가 받았잖아요. 저희 딸아이도 똑같은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안 하게 돼요. 네. 하여튼 전 다 부러워요. 뭐, 어찌됐건 기피디님도 그냥 할 수 있다는 마음속에 자신감은 있고, 두 분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영포자였거든요. 영어로 토크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 영어톡? 영어톡. 정말? 근데 저는 진짜 완전하게 중학교 때부터 영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러워요. 네. 영포자도 살리나요? 살립니다. 아우, 제가 네, 학원을 하잖아요. 네. 학원에는 최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상도 있을 수 있고 중도 있을 수 있고 중하, 하, 최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도 살려서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보자. 네. 왜냐하면 그 안에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자기 자신이 컨텐츠잖아요. 네. 글 쓰는 사람의 아이디어 그게 독특한 개성이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그걸 살릴 수 있어요. 그걸 얘기거리로 풀어낼 수만 있으면 한국말만 할 줄 알면 글로 바꾸고 그것을 영어로 바꾸고 다듬으면 됩니다. 제가 알았어요. 네. 제가 영어를 못했던 이유를. 한국말을 안 하고 다녔어요. 한국말부터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중학교 때까지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냈던 사람이라. 다들 안 믿는데, 아하. 5살 때 어머님이 고민하셨대요. 바본가? 얘가 말을 못하는 애인가? 어머나. 병원에 가야겠다. 어머나. 이 정도로 바보 맞아요? 말을 진짜 안 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말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 이분을 만났을 때 말을 안 하다 하는 사람은 진짜 단어가 딸리거든요.
특히 형용사 엄청 딸려요. 지금도 딸려요? 지금도 딸리십니다. 그래서 좀 웃길 때 있어요. 이상한 거 이제 그만하고 제 발견이 아니에요. 네. 아니, 어떻게 꼬신 거지? 이 외모로 화면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에는. 네. 하여튼간에 그래서 저는 전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막 저 속에 누구나 있잖아요. 이 글로벌 시대에. 근데 영어를 너무 일찍 포기해가지고 아예 이제 놓은 거죠 정신줄을 영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국말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더 좀 유리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네. 자신감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네. 학부모 상담자세요? 어머님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 늦지 않았습니다. 네. 글도 네. 문해력도 국어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 네. 영어 문해력을 빨리 갖춰요. 그래요? 그대로 넘어옵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로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도 내뱉는 거죠. 뭐라도. 그리고 최초에 제가 영어 공부한 것이 유치하게도 책 제목이 365단어로 코쟁이 기죽이기였어요. 괜찮다. 와, 코쟁이란 말을 쓰다니 책에. 그만큼 옛날 책. 그러네. 막 이렇게 코 큰 사람 나온 거 아니야? 책 제목에. 네. 길쭉하게 생긴 하늘색 책. 저작은 제가 홍보해요. 그래요. 자신감을 가져볼게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가지고 다음 콘텐츠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또 만나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이 네. 끝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옆에서 이렇게 되게 뭐랄까, 약간 뿌듯한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는데. 우리 언니 잘하네. 네. 오늘 초대해주신 스윗드림 작가님과 인연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 스작가요. 네. 스작가.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네. 미국의 한 성당에서였어요. 난 사실 기억을 못했어요. 오. 네. 제가 그 성당에 머물고 있었어요. 집도 절도 없고, 차도 없고, 네. 미국에 그냥 뚝 떨어졌을 때 성당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숙식 제공하는 곳이에요. 오. 좋은 마음으로. 하숙집을 하셨나요? 성당이요. 그러니까 품어주는 곳인 거죠. 한인들을 하고 되게 저렴한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생들이 처음에 정착할 때 집도 그리고 차도 이제 다 이제 구입하고 뭐 이렇게 마련하기 전에 잠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머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온 거예요. 왜 가셨어요? 저는 그때 산타바바라에 있다가 버팔로로 옮겼는데 그 이메일로 이제 집을 예약을 했는데 가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쪽도 막 젊은 미국 아이였으니까 네. 그냥 먼저 온 사람 받아버린 거예요. 어머나. 저 집이 없어져서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한인 사이트에 막 이제 글을 남겼는데 20분 만에 남자분이 전화를 오더니 몇 호네요. 호텔 몇 호냐고 그러더니 네. 짐을 싸놓고 있으래요. 그래서 남자분 두 분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 따라 그 차를 타고 막 이렇게 막 갔는데 어떤 방에 집어넣어. 근데 옆방에 언니가 있었죠. 그렇게 만난 거예요. 세상에. 신기하다. 나중에 얘기하니까 누군지 알고 그렇게 따라가네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더 위험해. 더 위험하고 죽일 수 있잖아. 그래서 막 생각해보니 또 그런 인연이네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셨구나. 와, 인연도 진짜 신기하다. 네. 그렇게 해서 만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관계도 덕분에 저희도 또 만날 수 있었고,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당신의 발견을 하셨는데 오늘 마무리로 소감 한마디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네. 제가 그 세계대학과 그리고 당신의 발견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제 직접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직접 오게 된 것에,
연말에 큰 선물이 되었어요. 와,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오늘 당신의 발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